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항서제약 측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항서제약 측, 중국 측, 그리고 우리가 FDA 승인권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오늘 그것보다 주말 동안 정말 큰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 시장이 여러분들, 제가 볼게요. 해외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하락에 나왔고요. S&P 500이 2%, 나스닥이 2.7% 정도 정말 큰 낙폭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우리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선행지수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짜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될지 선행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데 마이너스 3%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 시장 분명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HLB와 같은 제약 바이오를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는 시장이 빠지든 말든 우리는 재료 그대로만 가.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고집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 주려면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주가가 상승이 나와 주려면 결국 어느 정도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크게 빠지는 흐름이면요. HLB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도 분명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HLB 관련된 항서제약 측의 소식들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빠르게 알려드릴 거지만 이 나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고 나스닥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이게 HLB와도 상당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약간 거시경제 측면으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제가 이제 나스닥 글로벌 증시 하락 이유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나왔던 새로운 소식들 업데이트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로벌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관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말간 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이게 발표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물가가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 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민감하게 만들었고 그 흐름에 나스닥이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세 번째가 관세인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비 0.4% 상승, 예상치 상회가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게 근원 PC랑 일반 미국 PC 가격 지수가 뭐가 다르냐면 일반 가격 지수에는 에너지, 식음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우리의 경제와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근원 PC는 이러한 것들이 제외되는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근원 PC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원 PC가 결국 연준은 이 근원 PCE에 대한 결과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물가를 결정합니다. 물가 지수를요. 그래서 이 근원 PC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런 관세 영향 속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이 나왔고 그리고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스텝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진짜 경제 위기입니다. 경기 침체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 둔화, 물가 상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제에 대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물가 상승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턴마다
한 번씩 오는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 모든 시장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앞으로 3월달, 4월달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반대로 만약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물가가 상승이 잡히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고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여기서부터 또 반등 또한 상당히 빠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텝을 앞으로 경제가 어떤 스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처와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 정도 흐름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HLB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로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어느 정도는 동반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말 크게 빠졌을 때는 또다시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 테마주 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분석도 좀 같이 해 나가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 나왔던 내용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중국 측의 제약 쪽 전문가가 항서제약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헝루이 이야오 이 실시엔 실산샹 그리고 해외 판권을 13개 해외 판권을 지금까지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또 CRL을 두 번 받았던 그런 뭐 경험이라고 하죠.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상하이 저널에서도 이 HLB 또 항서제약에 대한 이 CRL 두 번에 대해서는 분명 기간적으로는 지연이 되겠지만 항서제약의 기술력이고 항서제약이라면 승인이 되는 데는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중국 측의 반응이 오고 있고요. 그런 반응에 다시 한번 항서제약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항서제약 주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항상 또 공유해 나갈 거고 이 중국 측의 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요. HLB 그룹 엘레바 최대 주주 2세 파견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진양곤 회장의 딸 차녀 진인해 HLB 이노베이션 이사를 파견한다라는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안 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 IR 자료 제가 여러분 다 보내드렸죠. IR 자료에서 보여주었듯이 CRL을 두 번 받고 승인이 됐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또 그 IR 발표는 대부분 다 CRL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HLB에서 나오는 소식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항서제약을 같이 봐야겠지만 HLB도 현재 지금 급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급한 건 이 계열사들 주가 대부분이 이 CB 전환가의 그 대부분을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HLB도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환사채에 대해서 전환사채 평가액보다 주가가 더 낮은 이 시점에 HLB가 만약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를 어떻게 해서는 끌어올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방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이런 항서제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들 제가 이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프로 아직 함께 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HLB라고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과 정말 많이 진행을 하면서 볼게요.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다 급락이 나오면서 HLB도 장 초반부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저점까지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일 장 초반부터 어떤 캔들 모양을 보여주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트를 항상 보여주고, 고점 신호에서 정말 고점이 나오고 저점 신호에서 정말 매수가 나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했죠. 물론 재료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겠지만 이 차트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1차 CRL을 받기 전에도 이 고점에서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또 기술적인 근거, 기술적인 근거에 따른 확실한 매도 시그널, 확실한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이 모든 확률이 약 80%가 넘는 확률로 하락 추세가 나올 확률이 떴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한 거고요. 이 저점과 이 저점, 최근 이 하한가에서도 매수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RSI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마다 HLB는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그 자리부터 주가가 항상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깨지 않을 거라 봤고요. 역시 그대로 주가는 항상 빠르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일정이 남은 일정에 따른 기대감,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고점 신호, 그리고 시장,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항서제약 측에 대한 누구보다 빠른 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비를 하면 HLB 충분히,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 많고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스마트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방 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HLB, 네,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뭐 쓰셔도 되고 HLB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기술적으로 또 시장 분석을 조금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엘리엇 파동이나 또 해외 시장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엘리엇 파동, 뭐 RSI,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건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하는 성의만 좀 보여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꼭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기 위해 구독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냈는지, 또 앞으로 잡아볼 만한 섹터는 또 뭐가 있을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